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의 숨겨진 보물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생물들과 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입니다. 우뚝 솟은 바오밥 나무들이 고요한 수호자로 서 있으며 생명은 미세한 균형 속에서 번영합니다. 건조한 숲 위로 태양이 떠오르면 포식자와 먹이가 생명의 리듬에 따라 서로를 따르며 계속되는 생존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특별한 생존 여정을 강자와 함께 소개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이로움, 진화, 포식자, 그리고 보존이 만나는 곳. 마다가스카르의 베로카카스는 가시덤불 숲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살고 있지만 그들이 가장 큰 도전은 포식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점프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는 종종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안의 맹그로브 숲에서는 나이라거가 움직이지 않고 잠복하며 먹이가 다가오면 빠르게 공격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극적인 포식자와 먹이의 만남으로 유명하지만 실제 위협은 서식지 파괴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국외 90마일 이상 뻗어 있습니다. 이 섬은 울창한 고지대에서 건조한 평야에 이르는 다양한 풍경을 자랑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마시프 뒤 타나나와 같은 산봉우리들이 4,000피트 이상 솟아있으며 그 주변에는 맹그로브와 숲이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야생 동식물에게 풍부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지질학적 역사는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억 점 6천만 년 전에 곤드와나와 분리되었고 8,800만 년 전에 인도에서 완전히 분리되면서 종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호 점터치 25만 종 중 70%가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입니다. 이 섬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개구리종의 거의 99%가 고유종으로 다양한 기후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섬은 세계에서 8종의 바오밥 나무 중 6종이 자생하는 곳으로 그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식물입니다. 이들 종은 마다가스카르의 극한 조건에 적응하여 이 지역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는 동부 저지대 숲으로 3,500평방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숲은 풍부한 강수량을 받아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번성합니다. 달버기야, 디오스피로스, 오코티아와 같은 주요 나무종들이 숲의 상층을 형성하고 야자수, 대나무, 난초가 하층을 채워 다채로운 서식지를 만듭니다. 이 숲은 다양한 고유종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특히 파충류와 양서류가 많습니다. 칼루마 갈루스와 퍼르시퍼 발테아투스 같은 카멜레온은 위장술로 포식자를 피합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나무개구리 종 7종이 발견되면서 섬의 생물 다양성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대나무 원숭이와 인드리 같은 여원숭이들이 이 숲에서 번성하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저지대 숲은 농업, 불법 벌목, 기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숲이 농지나 목재를 위해 파괴되면서 여원숭이, 카멜레온, 개구리 같은 종들은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숲의 파괴는 보존 노력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섬의 야생동물들은 포식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마다가스카르의 고유한 생물 다양성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섬의 투쟁은 자연 세계를 보호하는 인간의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신성하고 멸종 위기인 인드리,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여우원숭이. 마다가스카르의 울창한 숲에서 인드리 또는 바코토는 그 독특한 울음소리로 숲을 가득 채웁니다. 6천만 년 전 이 놀라운 여우원숭이의 조상은 식물에 떠내려와 섬에 도달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고립된 지리적 특성은 그들을 큰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며 인드리가 독특하게 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우원숭이인 인드리는 최대 3피트의 키와 15에서 20파운드의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인드리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이를 해치는 것은 큰 금기사항인 파디로 간주됩니다. 파디는 종교적 믿음이자 생태적 조화를 유지하는 규칙입니다. 인드리는 해발 2600피트까지의 습한 열대 넓은 숲에서 살며 그곳에서 피신처와 음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벌목으로 인한 산림 파괴는 그들의 서식지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야생에서 남아있는 인드리는 1000에서 2000마리로 IUCN 적색 목록에 따르면 심각하게 멸종 위기입니다. 인드리는 강력하고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긴 근육질 다리를 사용해 나무 사이를 최대 32피트까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꼬리가 없어 여우원숭이들 중에서 드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털은 검정과 흰색이 섞인 독특한 색깔로 숲에 필터링된 빛 아래에서도 잘 보입니다. 인드리는 보통 우에서 6마리로 이루어진 작은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그들의 울음소리는 동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드리의 노래는 1마일 이상 전달될 수 있으며 영역을 표시하거나 위험을 경고하거나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숲을 가득 채웁니다. 인드리는 주로 어린 잎이, 꽃, 과일, 가끔은 나무 껍질을 먹으며 복잡한 식물 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음식권을 견딜 수 있습니다. 건기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 부위를 먹습니다. 생태적으로 인드리는 씨앗을 배설물로 퍼뜨려 숲의 자연적인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연은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식물과 동물이 서로 의존하며 생존하는 신성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위장의 달인, 마다가스카르의 나무십고리 도마뱀. 마다가스카르의 저지대 숲속, 높은 나무들 사이로 빛이 춤추고 그늘이 땅을 덮고 있는 곳에서 나무치꼬리 도마뱀이 위장의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이 도마뱀은 마다가스카르가 본토와 오랜 시간 고립되었던 결과로 수백만 년에 걸쳐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도록 진화했습니다. 섬의 습한 넓은 잎숲은 울창한 잎사귀, 따뜻한 온도, 높은 습도로 이 은밀한 생물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나무집꼬리 도마뱀은 자연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특별한 예입니다. 나무 껍질처럼 패턴이 있는 피부와 그 몸 형태는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포식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 꼬리는 나무집처럼 생겼으며 위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무를 오를 때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크기는 작고 3-6인치, 체중은 몇 온스에 불과해 숲의 그늘 속에서 숨어 있어 포식자들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이 도마뱀은 수직 동공을 가진 큰 눈을 통해 낮은 빛에서도 곤충과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으며 곤충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협을 받으면 도마뱀은 얼어붙어 나무줄기에 몸을 대고 자신을 주변 환경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위장 능력은 피부 속 색소 세포에 의해 강화되어 환경에 맞게 색이 변합니다. 이 정지와 색 변화의 결합 전략은 새, 뱀, 포유류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도마뱀을 보호하며 마다가스카르의 경쟁적인 생태계에서 도마뱀이 진화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아슴림과 고원지대의 신비로운 매력. 마다가스카르의 아슴림은 섬 중앙 고지대를 가로지르며 매혹적이고 거친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이 지역은 고도가 2600피트에서 점점 6000피트 이상에 달하며 자연이 생명의 다채로운 패치워크를 창조한 독특한 생태계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250,00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에 걸쳐 펼쳐진 이 지역은 인상적인 화강암과 현무암 고원과 물결치는 산맥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숲의 기후는 온대 기후로 평균 기온은 50대 초대배에서 77대 호수 사이며 연간 강수량은 약 5수 9인치로 풍부한 식물 생장을 촉진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에는 강과 식물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건기에는 야생동물들이 극한의 조건에 적응하며 깊은 협곡이나 고원지대에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야 하는 도전을 맞이합니다. 이 숲은 높이가 2,000m에 이르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며 무수히 많은 종들의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우아카, 탐보리사, 알비지아와 같은 나무들이 주요 식물군을 이루고 밀집된 관목층이 식물의 다양성을 보완합니다. 식물군에는 덩굴식물, 대나무, 난초 등도 포함되어 있어 생명으로 가득 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숲에서 동물종의 약 70%와 식물종의 90%가 고유종으로 이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종은 코엘의 쿠아라는 뚜렷한 파란색 깃털을 가진 약 4인치m 길이의 육상새입니다. 이 사이는 주로 숲의 하층에서 먹이를 찾으며 민첩성을 이용해 포식자로부터 도망칩니다. 이 숲은 또한 루프 화이트 앤 블랙 원숭이, 디아뎀 시파카와 같은 여러 종의 여우 원숭이들의 서식지로 이들은 종자 확산과 생태적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파충류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카멜론인 브루케시아로 이들은 환경에 완벽히 융합하여 이 숲의 동물들이 얼마나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아열대 스뷸림은 대나무 숲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나무 여우원숭이 또는 온순 여우원숭이의 이상적인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 여우원숭이들은 대나무에 있는 시안화물, 대부분의 종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을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해독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이 여우원숭이들은 하루에 0.2돌에서 1.5kg의 대나무를 섭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영양소 재활용자 역할을 합니다. 서부와 북부로 가면 마다가스카르의 건조한 낙엽수림이 주목할 만한 생태학적 현상으로 두드러집니다. 이 숲은 석회암 고원과 해안 평야를 가로지르며 해수면에서부터 600m까지 높이가 다양하고 북부의 엔다바 반도부터 남부의 보수르 시리나와 마라미아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풍경은 낙엽수림과 신기라는 석회암 형성물로 구성되며 이는 세계문화유산인 베마라 지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열대 기후는 덥고 습한 여름을 특징으로 하며 온도는 종종 30°C를 넘습니다. 이 지역은 동부의 우림보다는 강수량이 적지만 남부의 건조한 가시덤불 숲보다는 더 많은 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낙엽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나무의 높이는 최대 15m에 이르고 이는 지역 동물들에게 피난처와 먹이를 제공합니다. 겉보기에는 건조해 보이지만 이 숲은 극한의 생태계 조건에 적응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응과 회복력, 마다가스카르의 최상위 포식자와 고유종들. 마다가스카르의 건조한 낙엽수림에 있는 식물들은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눈에 띄는 적응을 보여줍니다. 바오밥, 달버기야, 코라나무는 트렁크에 물을 저장하고 건기 동안 잎을 떨어뜨려 수분을 보존합니다. 밀집된 관목과 덩굴식물은 석회암 신기에서 복잡한 그물을 형성하며 깊은 뿌리를 가진 식물들은 빈약한 토양과 극단적인 온도에 저항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최고의 포식자, 포사는 이 고립된 환경에서 적응의 전형을 나타냅니다. 그의 진화는 1억 6천만 년 전에 아프리카와 분리된 마다가스카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큰 고양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포사는 유전자적으로 족제비와 관련이 있으며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진화적 경로를 반영합니다. 건조한 낙엽수림은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포사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넓은 해안 평원과 석회암 고원은 그에게 사냥과 은신처에 만회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사는 다른 지역에도 서식하지만 그들의 주요 개체군은 여기서 발견되며 이는 레무르와 새와 같은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23년 IUCN 보고서에 따르면 성체 개체 수는 2,500마리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포사는 최고의 포식자로서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7.5kg 사이입니다. 강력한 사지와 반쯤 들어가는 발톱 덕분에 그는 땅과 나무에서 모두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긴 꼬리는 균형을 잡고 밀집된 나뭇가지 사이를 쉽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큰 눈은 야간 시력을 돕고 포사는 포미더블한 사냥꾼입니다. 그는 짝짓기 시즌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큰 영역을 설정하고 냄새를 통해 영역을 표시하여 충돌을 줄이고 자원을 확보합니다.
이 건조한 숲속에서 레무르 시파카는 이 건조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상적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건조 생태계 중 하나로 시파카는 이 어려운 조건에 맞서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시파카는 6천만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도달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신기 지역이나 기리숲과 같은 지역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산림 파괴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IUCN에 따르면 디인드에와 같은 일부 시파카 종들은 이제 2,500마리 미만의 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파카는 3kg에서 6kg 사이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45cm에서 55cm입니다. 그들의 털은 흰색, 어두운 갈색, 검은색이 혼합되어 있으며 일부 종에는 노란 반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큰 눈은 밀림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강한 뒷다리는 나무 사이를 9mm까지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능력 덕분에 시파카는 포식자에게서 도망칠 수 있고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파카는 3명에서 10명까지 구성된 작은 가족을 이루어 살며 보통 암컷이 가족을 이끕니다. 그들은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고 시아키이라고 하는 소리로 위험을 경고하며 그룹의 결속을 유지합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몸짓 언어를 사용합니다. 시파카는 나무집, 꽃, 과일, 씨앗을 먹지만 먹이가 부족할 때는 나무 껍질과 작은 가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화 시스템은 독성 식물 성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하여 긴 건기를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생태계에서 시파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여 숲의 재생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의 에르코이드 덤불은 독특하고 고립된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 지역은 1,8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다가스카르의 주요 산 중 4곳인 티사라타나나, 마로이, 아나트라, 안드랭기트라 산맥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1,000km이며 낮은 지역에서는 습한 숲에 둘러싸여 쌓여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마다가스카르의 나머지 지역과 매우 다릅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열대 환경에서 얼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바람은 낮은 온도와 감소된 습도를 가져오며 건기에는 더욱 극단적인 날씨 조건을 만듭니다. 이 지역은 동쪽의 우림보다 적은 강수량을 받지만 자주 발생하는 안개와 구름 덕분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습기가 공급됩니다. 이로 인해 종들은 이 극단적인 조건에 적응하거나 사멸해야만 합니다. 바오밥에서 거북이까지 마다가스카르의 가뭄을 견디는 생태계의 경이로움. 에리코이드 덤불의 식물들은 강인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에리카와 필리피아와 같은 덤불이 높은 산을 초록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작은 크고 단단한 잎을 가지고 있어 가혹한 환경에서 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티사라타나나에서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경관은 더 이상 툰드라처럼 보이며 이끼와 리코포디움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가파른 경사면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가시덤불에서는 거미 거북이가 생존과 적응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거미 모양의 패턴이 있는 거북이의 등껍질은 모래가 많은 환경에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강수량이 적고 연간 300mm에서 800mm 사이
온도가 30갱환에 이를 때 넘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2023년 IUCN에 따르면 거미 거북이는 단 3,000에서 6,000마리만 남아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거북이 중 하나로 등껍질 길이가 10cm에서 15cm 정도이고 무게는 500g 이하입니다. 이 종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관절형 등껍질로 이는 포사나 맹금류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거북이는 긴 시간 동안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음식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하고 이를 체내에 저장합니다. 같은 숲속에서는 방사성 거북이도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종입니다. 이 거북이는 토와라에서 캡센테 마리에까지 서식하며 가시덤불과 다육식물, 최소한의 강수량 연간 350ml에도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의 등껍질 길이는 33에서 40cm로 방사형 별 모양의 패턴이 있어 건조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남서부와 중서부에 위치한 다육식물 숲은 방원조 기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적고 3도 중 600mm. 비는 주로 11월에서 4월까지의 우기 동안 집중됩니다. 이 식물들은 물을 보존하는 전략을 개발했으며 바오밥은 그 트렁크에 4,500리터 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포비아와 에르의 프로체라와 같은 다른 식물들은 두꺼운 잎이나 광합성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말가시 쏘다새와 마다가스카르 매와 같은 새들은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탠딩의 낫 도마뱀, 마다가스카르 건조지대에서 생존의 달인. 스탠딩의 낫 도마뱀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수백만 년 전 진화한 고유의 도마뱀 속인 페울수마 속에 깊은 진화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섬의 고립 덕분에 이 도마뱀은 마다가스카르 남서부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토아라에서 모론다바까지 이 도마뱀은 마다가스카르의 건조한 숲과 초원에서 자주 발견되며 높은 바오밥 나무들 사이에서 은신처를 찾습니다. 일부 바오밥 나무는 98피트까지 자라 이 도마뱀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스탠딩의 낫 도마뱀은 크기로 눈에 띄며 길이는 6.7인치, 체중은 약 0.07파운드입니다. 푸르고 빨간 얼룩이 있는 선명한 초록색 피부는 이 도마뱀이 바오밥 나무에서 햇볕을 쬐을 때 완벽하게 환경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합니다. 큰 눈과 유연한 눈은 낮과 밤 모두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강력한 꼬리와 발에 있는 접착 패드는 도마뱀이 부드럽거나 수직인 표면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나이 도마뱀은 대부분의 시간을 오르며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는 데 보냅니다. 주요 식단은 곤충, 꽃가루, 부드러운 과일로 구성됩니다. 이 도마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오밥과 같은 자생식물들의 꽃에서 꽃가루를 핥아 먹으며 이를 수분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도마뱀을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의 식물 성장도 지원합니다. 도마뱀의 생존은 다양한 놀라운 기술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피부는 위장을 돕는 동시에 의사소통과 방어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위협을 받으면 도마뱀은 꼬리를 떨어뜨려 포식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새로 자라납니다.
민첩성과 예리한 시력 덕분에 도마뱀은 멀리서 위협을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꽃가루를 퍼뜨리는 일과 새나 뱀과 같은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스탠딩의 낫 도마뱀은 마다가스카르 다육숲에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존재입니다. 반지꼬리 여원숭이, 마다가스카르 다육숲의 생존 상징. 반지꼬리 여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 생태계의 상징적인 존재로 마다가스카르 다육숲의 가혹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이 여원숭이들은 섬의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특히 좀비트세 보이비시아 국립공원과 안도아 헬라 국립공원에서 자주 서식합니다. 그들은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식물과 물이 부족한 관목숲과 초원에서 생활합니다. 불행히도 이들의 개체수는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냥으로 인해 2024년에는 2,000마리에서 2,400마리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지꼬리 여원숭이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26인치 길이의 꼬리로 검정과 흰색의 고리로 표시됩니다. 이 꼬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숲을 이동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은 4,400파운드, 몸 길이는 15-8인치로 반지꼬리 여우원숭이는 작지만 매우 강인합니다. 은색의 회색 털, 하얀 얼굴, 그리고 큰 검은 태가 있는 눈은 이 여원숭이에게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외모를 부여합니다. 반지꼬리 여우원숭이의 사회 구조는 독특하며 암컷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모계 사회입니다. 한 그룹은 6마리에서 30마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암컷들이 리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매일 규칙적인 활동을 하며 아침에는 햇볕을 쬐어 천을 높이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먹이를 찾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반지꼬리 여원숭이는 다양한 보컬리제이션, 소리, 얼굴 표정, 향기선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흥미로운 행동 중 하나는 악취 싸움으로 수컷이 팔꿈치의 향기선으로 영역을 표시하거나 짝을 경쟁합니다. 반지꼬리 여원숭이의 주요 식단은 RP, 과일, 때때로 곤충입니다. 이들의 소화 시스템은 건조한 환경에서 자주자주 나타나는 질긴 섬유질의 식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뛰어난 후각은 먹이를 찾고 영역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 꼬리는 시각적 표시 역할을 하여 그룹의 구성원들이 먹이를 찾을 때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지꼬리 여원숭이는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각하게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보존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좀비트세 보이비시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더 엄격히 관리하는 노력과 재조림 프로그램, 인간 야생동물 충돌을 줄이기 위한 커뮤니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거인들, 나이라거와 마다가스카르 맹그로브. 마다가스카르 서부 해안선을 따라 육지에 20마일 이상 펼쳐진 마다가스카르 맹그로브는
모잠비크 해협에 의해 보호받으며 활기차고 울창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맹그로브 생태계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곳 중 하나로 염분이 있는 조수물과 영양이 풍부한 충적토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결합되어 번성합니다. 아리조포라 무츠로나타와 예비첸냐, 마리나와 같은 상징적인 식물들이 이곳에서 번성하며 북부 지역의 따뜻한 기후와 리싱 습도가 맹그로브 숲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가장 큰 집중지는 베치보카, 베셀람피, 마하베이비 강 근처에서 발견되며 얽힌 가지들이 강력한 해양 폭풍으로부터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합니다. 주변의 산호초는 파도 강도를 줄이고 해안의 물에 추가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맹그로브는 마다가스카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튼튼한 기둥뿌리는 해안 토양을 안정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종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밀집된 캐노피는 새들과 야생동물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며 마다가스카르 물고기 독수리와 같은 고유의 맹금류가 이 지역을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생에는 약 240마리만 남아있으며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염수물은 또한 물고기, 갑각류, 양서류들, 예를 들어 진흙 도마뱀과 미꾸라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지역 식물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크랩과 바닷가재는 지역사회에게 중요한 식량원이자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환경의 식물들은 극한 조건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 있습니다. 아리조포라와 에이비첸냐와 같은 나무들은 기둥뿌리를 깊이 뻗어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며 다른 종들에게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얽힌 뿌리는 어린 종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여 맹그로브 늪지에서 성장할 때 보호해줍니다. 마다가스카르 서부 해안에서는 나이라거가 진화의 강력한 상징으로 군림하며 맹그로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라거의 뛰어난 적응력과 생존 전략은 이 환경에서 지배적인 포식자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강하구와 해안 습지에서 발견되며 특히 만바베케우나와 베치보카강, 마하잠바강, 마나나노강의 삼각주에서 산처주에서 많이 서식합니다. 이 파충류는 염수와 담수가 섞인 지역에서 번성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영양분이 풍부한 퇴적물이 많아 나이라거의 사냥과 영토 확보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식지 감소와 불법 사냥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어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는 몇천 마리에 불과합니다. 나이라거는 평균 길이 45м, 무게는 이지오추오족의 우오일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두꺼운 각질 비늘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머리 위쪽에 위치한 눈과 콧구멍 덕분에 물속에 잠긴 채 주변을 관찰하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나이라거의 턱힘은 제곱인치당 최대 1000킬로에 달하며 주로 몇 시간 동안 물속에 숨어 있다가 눈과 콧구멍만 수면 위로 드러낸 채 인내심 있게 기다린 후
강력한 턱 힘을 이용해 먹이를 사냥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도 생존할 수 있으며, 회색빛 피부는 탁한 물속에서 뛰어난 위장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태적으로 나이라거는 물고기와 작은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먹이로 삼은 동물의 잔해가 물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미생물과 기타 수생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나이라거의 이동과 땅 파기 활동은 수로 순환을 개선하여 강하구에서 수생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멸종위기 바다거북, 맹그로브의 고대 항해자 보호하기. 마다가스카르 서부 해안을 따라 1000km 이상 뻗어있는 광대한 맹그로브 숲은 녹색 바다거북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풍부한 먹이원을 제공합니다. 이 종은 평균적인 등껍질 길이가 0.925kg 사이로 올리브 녹색의 등껍질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본래 초식성인 녹색 바다거북은 주로 해초와 조류를 먹으며 과잉 성장 방지와 균형을 촉진하여 생태계 유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그들은 알을 낳는 해변에 유기물을 남기며 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녹색 바다거북의 가장 인상적인 행동 중 하나는 장거리 이주입니다.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며 매번 같은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7.2개의 알을 낳으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새끼의 여행은 매우 위험하며 생존율은 1%에 불과합니다. 녹색 바다거북은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하며 시속 6km의 속도로 이동하여 나이라거와 상어와 같은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뿌리 시스템은 그들에게 자연적인 은신처를 제공하여 발견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바다거북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 오염, 불법 사냥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고대 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 노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시아라, 해양공원과 같은 해양보호구역과 맹그로브 복원대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이 그들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불법 사냥 압력을 줄이고 녹색 바다거북의 생태학적 중요성과 생태계 내 모든 생물들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생태 관광을 촉진합니다. 이 거북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고대 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맹그로브 생태계 전반을 보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서로 의존하는 이 생태계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맹그로브 숲은 1억 년 이상의 진화 역사를 지닌 또 다른 고대 종인 캐리 거북을 보호합니다. 이 거북은 서부 해안을 따라 있는 하구와 맹그로브 늪에서 발견되며 산호초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단단하고 붉은 갈색의 등껍질은
산호초 사이에서 갑옷과 위장 역할을 하며 날카롭고 구부러진 부리는 해파리, 해면, 바다 말미잘을 산호 표면에서 긁어먹는 데 적합합니다. 사냥과 맹그로브 숲 파괴로 인한 서식지 손실과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보전 노력은 그들의 생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시아라 해양공원과 같은 해양보호구역의 설립과 산란지 모니터링은 새끼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협력과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가 캐리거북과 그들의 서식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듀공, 맨그로브 생태계의 수호자. 듀공, 일반적으로 바다소로 알려진 이들은 오디오 5천만 년 이상의 진화 역사를 자랑하는 생물입니다. 이 생물들은 마다가스카르의 맹그로브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주자로 특히 서부 해안을 따라 위치한 하구와 맹그로브 늪이 완벽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듀공은 길이가 2.4m에서 3m 사이, 체중은 250kg에서 410kg 사이로 매우 큽니다. 두꺼운 회색 피부로 덮인 유선형의 몸은 그들이 맹그로브 숲의 얕은 물속을 쉽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듀공은 주로 해초를 먹으며 하루에 최대 40kg까지 섭취합니다. 이를 통해 과잉 성장을 방지하고 다른 수생 생물들에게 더 균형 잡힌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홀로 또는 2-6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먹이를 찾으며 보냅니다. 12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다른 생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해초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듀공은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어 포식자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태적으로 듀공은 맹그로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초를 먹으면서 과잉 성장을 방지하고 더 넓은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배설물은 미생물과 다른 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의 듀공 개체군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아있는 개체 수는 몇백 마리에 불과합니다. 주요 위협 요소는 맹그로브 숲의 파괴, 수질오염, 과잉 어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듀공 보호를 위한 보전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해양보호구역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이 종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추적 프로젝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연구자들이 듀공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베치보카, 마하바비, 마하잠바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 보전 전략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맹그로브의 위대한 새들, 습지 생태계의 수호자들. 마다가스카르의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새들의 서식지로 각각이 이 습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새들 중에서 아프리카 숟가락새, 회색 외가리, 큰 외가리는 고유한 적응력과 맹그로브 환경의 건강에 중요한 기여로 두드러집니다. 아프리카 숟가락새는 흰 깃털, 긴 분홍색 다리, 그리고 숟가락 모양의 독특한 부리를 가진 인상적인 새입니다. 몸 길이는 7-8cm로 이 새는
맹그로브 습지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 진흙을 쓸어 작은 물고기, 새우, 곤충, 갑각류를 찾아 먹이를 구하는 데 특화된 부리를 사용합니다. 긴 다리는 다른 많은 새들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이에 들어가서 먹이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프리카 숟가락새의 역할은 단순히 먹이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갑각류와 곤충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고, 배설물은 토양에 영양분을 제공하여 맹그로브 나무와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맹그로브 나무 가지에 지은 둥지는 작은 유기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회색 외가리는 마다가스카르 맹그로브의 또 다른 중요한 주민으로 사냥 시 인내와 정확함으로 유명합니다. 이 새는 몸 길이가 8살사이 지웅 칭체입리로 맹그로브 습지의 염수 환경에 완벽히 적응해 있습니다. 날카로운 노란색 부리를 사용하여 물고기, 새우, 무척 추동물을 사냥하며 종종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빠르게 공격합니다. 회색 외가리의 식단은 다양하며 곤충, 작은 파충류, 개구리도 사냥합니다. 이는 맹그로브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회색 외가리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새의 존재는 수질과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맹그로브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며 외가리의 위장은 환경에 완벽히 통합되어 효율적인 포식자로 만들어줍니다. 큰 외가리는 그 장엄한 흰 깃털과 우아한 몸매로 마다가스카르 맹그로브 생태계의 우아함을 더합니다. 몸 길이는 8,900cm로 큰 외가리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새에는 마다가스카르 맹그로브의 영양이 풍부한 지역, 예를 들어 베치보카 강과 마하바비 강이 하구, 본보카만에서 발견됩니다. 번식기 동안 큰 외가리의 긴 장식용 깃털은 경이로운 광경을 제공하며 그 이미지를 더욱 위풍당당하게 만듭니다. 이 새의 사냥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속에 가만히 서서 먹이가 공격거리로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정확하게 공격하며 날카로운 부리를 사용하여 물고기, 새우, 곤충을 잡습니다. 긴 다리는 물속 깊숙이 들어가 사냥 범위를 넓혀줍니다. 큰 외가리는 물고기와 갑각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먹이사슬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 새의 존재는 맹그로브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안정적인 환경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이 새들, 아프리카 숟가락새, 회색 외가리, 큰 외가리은 마다가스카르 맹그로브 숲의 아름다운 거주자들일 뿐만 아니라 습지 생태계의 수호자입니다. 이들의 사냥과 먹이 찾기의 행동은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둥지와 배설물은 식물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새들의 존재는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적인 오염 정화 기능을 하는 맹그로브 숲은 이 새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은 이곳에 서식하는 동물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며, 맹그로브 숲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 다양성을 가진 서식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사라지는 숲들, 보존과 갱신을 위한 호소. 종종 인도양에 고립된 천국이라 불리는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고향입니다. 한때 마다가스카르의 울창한 원시숲은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며 수천 종의 고유 식물과 동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처음 도래한 지난 250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 원시 숲의 92%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산림 파괴는 불도저 농업 방식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그로 인해 넓은 지역이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농부들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숲을 태우지만 토양은 빠르게 비옥도를 잃고 사람들이 더 많은 숲을 태워야만 합니다. 이 악순환은 특히 마다가스카르의 가시덤불 숲과 건조한 낙엽수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때 울창했던 숲은 이제 건조한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한 열대 폭풍, 지속적인 가뭄, 불규칙한 강수 패턴은 마다가스카르의 고유종들의 생명주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조한 마다가스카르의 가시덤불 숲에서는 식량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으며, 반지꼬리 여원숭이와 같은 종들은 이제 더 극단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식지와 자원의 상실은 이들 동물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냥과 불법 야생 동물 거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눈에 띄는 껍질을 가진 방사선 거북이는 종종 불법 야생 동물 거래로 포획되며, 인드리 여원숭이는 지역의 미신으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종들을 멸종의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검은 쥐와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같은 침입종들이 마다가스카르의 고유 야생동물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포식자들은 고유의 새와 파충류들의 알과 새끼를 노리며 이들의 개체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희귀한 마다가스카르 물고기 독수리는 이러한 위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는 보존 노력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원시 숲의 90% 이상이 파괴되었지만 현재 약 800만 에이커의 숲이 마소알라 국립공원과 신기드 벤마라하와 같은 보호구역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들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태적 완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재조립 노력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마다가스카르는 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으며 달벨기아와 오코테아와 같은 자생식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도저 농업을 대체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이 장려되어 숲의 손실이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숲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존단체들은 종보호 프로그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방사선 거북이의 재도입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수천 마리가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법 야생동물 거래 모니터링은 거래 사건을
30% 감소시켰습니다. 에코투어리즘은 또 다른 중요한 기여자로 2023년에는 9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이를 통해 라누마파나 국립공원과 같은 장소에서 보존 프로젝트가 직접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생태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숲을 복원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섬의 미래에 희망을 제공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조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에코투어리즘을 촉진하며 야생동물 보호를 옹호함으로써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자연유산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야생동물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지원으로 보존 노력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하세요. 우리의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